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0분 찬스. 오늘은 국세의 종합부동산세법인데요. 종합부동산세법은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10분 동안 좀 집중하시고, 이런 자료는 밴드에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 자료를 이동하실 때 그리고 잠깐 보시면서 점검하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첫 번째 특징. 종합부동산세는요, 국가가 부동산 소유자한테 매년 부과하는 국세, 그리고 6월 며칠이에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그죠? 그래서 6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그런 조세로 되어 있고,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가액을 소유자별로 부과한다. 합산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는 초과 누진세, 재산세보다 종부세 세율이 높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거기서 재산세 납부한 거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내라. 그래야 이중부과 위헌소지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똑같아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는 3개월이지만 종부세는 단위가 크니까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과세권자인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는 부과 징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예외로 부과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도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종부세 공부할 때 정의가, 용어가 나오는데, 이때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할 때는 공시가격이죠. 이때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죠. 이 가격을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 초과할 때 종부세를 부과한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부세는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따로 계산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따로 계산해서 합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과세 대상에 대해서 보죠.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주택하고 또 하나는 토지죠. 그러면 하나, 재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해서 국가가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세된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재산세는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재산세가 과세된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 취지가 바로 뭐예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하지 말아라, 즉 투기하지 말아라,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하는데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주택은 합산할 때,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범위에서 보아라, 제외하라. 얘기는 과세하지 않는 주택. 테마별로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업 관련된 주택이에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사업 관련된 거. 그래서 임대 사업하는 주택.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종업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 그죠? 그리고 또 주택건설회사가 분양하고 있는, 건축해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다가 남은 거 있죠? 미분양주택,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도 사업이에요. 사업. 예. 그리고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그리고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자산가치가 없죠. 또는 노인복지주택이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주택은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나는 이런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이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신고.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증빙자를 갖춰서 납세지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하면 이런 주택은 전국에 있는 거 합산할 때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주택 현황 신고하고, 그럼 두 번째 토지죠. 재산세 규정에 의해서 첫 번째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잖아요.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 재산세 공부할 때 비사업용 종합합산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또 하나 사업에 이용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별도 합산이죠. 사업용,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별도 합산,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여기서 기억할 거, 재산세 과세할 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뭐합니까? 제외됩니다. 분리과세,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목장, 용지, 군지역의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사치성 재산 토지, 이거는 재산세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주택하고 토지만 과세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주택하고 토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택은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관련 주택, 미분양 주택, 그리고 뭐 자산가치가 없는 문화재 주택, 이런 건 제외하고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공시가격하면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합계가 9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부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동소유주택은 어떻게 하냐? 기본이 지분별로 나눠서 각각 9억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해서 나대지 같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이런 것은 5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토지는 80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이때 주택은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있어요.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는 주택수와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개인은 9억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지만 법인은 얼마가 됐든 다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또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됐어도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위탁자가 종부세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이때 신탁재산에 대해서 누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어요. 그래서 그 납세 의무자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 그러면 신탁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가 납부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물적 납세 의무 제도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요, 자, 첫 번째 주택은요, 다주택자, 개인이 한 세대의 주택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공시가격 합계 얼마? 9억을 초과하는 거니까 9억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라.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몇 프로?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2억을 부한다. 공제한 금액의 역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입니다. 그런데 요거 법인은 얼마가 됐든 다 부과해요. 그래서 12억 9억이 아니라 전체 공시가격 합계가 나오면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이 나온다. 그리고 세율은 2주택이면 2.7, 법인 소유 주택이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세율도 기억하셔야 돼요. 법인 소유가 주택이 2개 이하, 2주택 이하는 2.7% 비례세율이고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5%. 자, 그리고 종합합산은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비사업용이니까 5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토지는 100%입니다. 100%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별도합산은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몇 프로? 80%를 적용한다는 거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요. 밴드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